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저희 100분 머니쇼 화요일 순서는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세트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KB자산운용 이수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자, 벌써 이제 5월 둘째 주 접어들었는데 우리 이수진 팀장님의 또 시황 한번 정리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사실 하루가 다르게 뉴스 플로우가 조금 바뀌면서 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불과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그 미국의 지역은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진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연휴 직전에 있었던 이제 FOMC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러한 은행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용 위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이지만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밝혔고 예. 또 사실 25bp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까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연휴 당시에 이제 시장은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불을 붙인 게 이제 중국의 PMI 지표인데요. 네. 이제 확장해서 위축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면서 중국을 비롯한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1개월 주요국 증시랑 자산별 수익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홍콩 지수라든지 WTI라든지 어떤 대외 경기 변화에 민감한 좀 섹터나 주식들을 중심으로 좀 성과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예. 상황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4월 말 기점으로 또 시장이 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좋게 나오기도 했고 또 애플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이 4월 말 이후로는 인도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시동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코스닥이 좀 월등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좀 증시를 주도한 상황이었는데 막상 4월 달을 마무리해 보니까 코스피가 더 선방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사실 코스피가 1개월 기준으로 지금 1%가 약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어떤 코스닥 시장을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조정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이제 코스피가 한 12% 정도, 코스닥이 한 24% 정도로 2배가량의 성과 차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닥 증시가 여전히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1등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사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좀 단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출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연초부터 ETF 시장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거든요. 네. 한 달 전하고 비해서 어떤가요?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순자산 규모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사실 4월 달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반영돼서 순자산 가치는 91조 원에서 92조 원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최근 1개월 유형별 순자산 변화를 보시더라도 전월과 거의 비슷하게 채권형을 중심으로 가장 큰 폭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해당 유형의 전체 순자산 대비 최근 1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자금 유출입이 있었는지 그 비중을 확인을 해본 건데 지금 보시면 통화 쪽에 굉장히 좀 비중이 많이 빠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어떤 금리의 정점 인식이라든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면서 통화 쪽, 달러 가치 쪽 이제 ETF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섹터나 전략 스타일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의료 섹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 대형 기업들을 주로 담고 있는 그런 ETF들, 특정 ETF들을 중심으로 순자산 증가가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 ETF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수익률 상위에서 싹 사라진 것 같은데 2차 전지 ETF가 타격을 받은 원인 중에 하나로 그 SG 발 사태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또 과열 조짐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SG 사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고 공매도 어떤 과열 종목 지정 건수가 사실 전년 대비 한 3배 이상 증가한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2차 전지 이런 신성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용 거래가 굉장히 많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조 원 가까이 이제 된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주로 최근 1개월 전 대비 한 2조, 최근 3개월 전 대비 한 5조 원,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에서 신용잔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금감원에서 조금 경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불공정 거래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엄단을 하겠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또 개인 투자자들의 또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한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1개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ETF 종목 이제 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이제 신한자산 운용의 ETF 브랜드죠. 솔의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 ETF입니다. 지금 최근 1개월 동안 664억 원의 개인 네.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 상품은 사실 상장한 지 열흘도 채 안 된 그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코스닥이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그런 ETF 쪽도 순매수가 많이 몰렸고 지금 미국과 한국의 30년물 장기 채권 나란히 지금 개인 순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와 금리 정점 인식에 따른 어떤 장기 채권의 투자 선호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매수가 쏠리는 거하고 수익률하고는 또 별개의 얘기니까 그럼 실제로 성과가 좋았던 수익률 좋았던 ETF는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테마로 꼽히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는 K-팝 컨텐츠 관련 K-pop. 상품들이 예. 네, 최근 1개월 성과가 가장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나 그 타임폴리오 그리고 5번째에 위치한 타이거 FM 메타버스 상품까지 국내 이제 엔터 주식이죠. 뭐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을 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ETF들이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넷플릭스에서 뭐 국내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고 네. 국내 어떤 정부의 정책 지원 수혜 이런 것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상품들도 이제 인도 최근에 성과가 좋았던 레버리지 상품 좀 성과가 좋았고 방산주 같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고 있고 기업들 측면에서는 뭐 수출처 다변화라든지 최근에 어떤 지정학적 긴장감 이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혜가 된 상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이제 ETF 이 코너를 갖다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앞에 시작하는 걸로 그 ETF 어디서 만드는지는 알겠어요. 네. 뭐 네. 보니까 아리랑이 한화고, 네. 뭐 타이거는 미래셋이고 이런 네, 식인데. 맞습니다. 아까 소울이 신한. 네. 그러면 KB는 KB스타입니다. KB스타. 네, 네. 그럼 코덱스는요?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코덱스로 시작하면 전부 삼성자산운용 거다 보면 네, 되는구나.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1위가 엔터 쪽이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뭐야? 네. 그렇다고 다 담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뭐 수혜가 예상되는 좀 안정적인 기업들을 주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그래, 되실 네,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사실 뭐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테마이기는 하지만 엔터주들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뭐 한류 열풍이다, 뭐 중국과의 예.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기록했던 테마 가운데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인도 레버리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도 신흥국 증시가 좀 인기였다가 반짝 인기에 그쳤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을 본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네, 주의할 점 네. 없을까요? 사실 인도 관련 ETF가 4월에만 국내에 3개 상품이 상장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굉장히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초월한다 이러면서 가장 많이 이제 예, 보도가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수혜가 예상되는데 사실 인도라는 시장을 좀 면면히 바라보다 보면 뭐 굉장히
굉장히 요즘에는 성장성이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값싼 노동력과 뭐 낮은 인프라 보유율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자체로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지만 또 이면에는 굉장히 높은 빈부 격차라든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종교적인 이슈, 그러니까 사회봉합이 아직 덜 된 그런 상태이고요. 회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인프라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미흡하다 보니까 네. 해외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인도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근데 전통적으로. 네, 예. 사실 인도는 제조업 경쟁력 기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소비재의 대부분을 좀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당연히 좀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전 세계 교역량 측면에서 3%밖에 안 되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도 1%에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리 장기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시기에는 뭐 2, 3년 내 이런 시기가 아니라 저는 한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그런 장기 투자 사이클을 가지고 좀 인도 시장을 바라보셔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준비해온 다른 상품들 보시면 중국이나 이런 공급망을 대체하는 국가가 이제 인도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제 이런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팀장님 네. 공부하는 김에 화면에 나오는 그럼 네. 에이스는 어디 거예요? 한국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네. 저기 코세프는 코세프가 이제 키움 그래요? 네. 그리고 인도 니프티 50 키움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니프티 50, 니프티 네. 50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니프티가 그럼 인도의 네, 인도 대표 주가 지수입니다. 대표 지수를 말하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MMF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머니마켓 펀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뭔데 가끔씩 보면 뭐 돈이 확 몰린다 최근에 그러고 많이 몰린다고 미국도 그러고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4월 말 기준으로 한 40조, 미국에서도 한 5,700억 달러가 지금 순유입이 된 게 이제 머니마켓 펀드 시장인데요. 네. 그 만기가 아주 짧은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는 원천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유유 자금을 좀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잠시 짧게라도? 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예금이랑 차이점은 예금은 사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묶이고 저희가 만약에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는다고 하면 사실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그렇죠. 한데 이 MMF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익률 평균이 한 3.5에서 3.7%대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하루만 맡겨도 이익 수령이 가능하고 수시입출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MMF 특성상 이제 채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뭐 미국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한계점들을 극복한 그 ETF 버전의 MMF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MMF와 ETF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 바로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오늘 상장이네요. 네, KB스타의 머니마켓 액티브 ETF가 이제 오늘 상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때마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자본 유출이 변동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안정적으로 내 자금을 파킹을 하면서도 시장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파킹 통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측면에서 뭐 듀레이션을 축소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뭔가 단기 자금을 좀 운용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상품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네. 이 반도체 쪽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업황이 바닥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느낌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ETF에서도 또 반도체가 또 주목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어떤 감산 조정이라든지 재고 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업황이 반등하면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최근 시장의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반도체 산업은 설계부터 생산부터 후공정까지 좀 세분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냐 비메모리냐에 따라서 좀
기업들도 조금 예, 차별화되는 예. 양상이 있었는데 사실 조금 한동안 뒤처졌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업황 바닥 기대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좀 오히려 또 수혜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가 이제는 좀 반도체 산업 전반의 어떤 수혜가 예상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해외 투자하는 반도체라는 이름이 들어간 ETF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 17개 상품이 오. 있더라고요. 이제 해당 상품들이 다 뭐 대형주의 비중이 높다라든지 뭐 비메모리냐 메모리냐 아니면은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좀 골라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반이 넓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